시작. 네, 미적분 원을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공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설명에서 가장 핵심은 문제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열의 극한값이 나오는데요. 음, 여기서 수열은 이미 수학 1 때 기초를 다지고 거기서 수 2에서 이미 그 수열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미적분인데 왜 갑자기 극한값이 나오냐 하면은, 일단 처음에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미분도 하고, 아니 여기서 바로 미분이 아니라 일단 무한이라는 개념을 수열을 통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미분과 적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의 가장 처음 단원이 수열의 극한인 것이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보면 무한수열 an, 여기서 보통 편하게 쓸 때는 그냥 an이라고 쓰는데 이게 수열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 안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무한수열이 1, 2, 3에서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 한없이 커진다는 게 되게 웃긴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대충 함수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없이 커지죠, n이. 이게 n이라고 하면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수열의 값이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데, 이 극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한없이 커지는데 어떻게 그 값이 이렇게 알파라고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나, 그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그 제가 어렸을 때 본 어떤 만화에서 이런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 어떤 보스의 그 능력치가 어떤 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 보스의 그 능력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n-1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n꼴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두 번째 항은 4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8분의 1이고, 그래서 n번째 항은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계속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알고 있죠, 1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주인공은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1짜리 정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2분의 1을 채우고, 4분의 1 채우고, 8분의 1 채우고, 16분의 1 채우고, 이렇게 계속 채우다 보면 1이 된다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되지만 언젠간 그 수열의 합이라든지 아니면 그 극한값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를 어떤 하나의 값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그 계속 이렇게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만약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면 이 극한값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밑에 계속 그 개념이 나올 텐데, 그걸 풀면서 이해해가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극한을 끝내고요. 다음 여기 무한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수렴이면 수열 A에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며 알파를 극한값이라고 한다. 아까 이거 수렴하는 이 부분, 수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산은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는 그래프로 이해를 하면 되죠.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무한대의 기호만 있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리고 일정하지 않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동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가면은, 양의 무한이라고도 할 수 없고, 왜냐면 그 다음엔 여기가 있을 테니까. 그렇다고, 음의 무한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양의 무한이 있으니까, 이거는 딱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진동한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진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극한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진동하더라도 극한값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양음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0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수렴하는 경우죠. 네, 이렇게 경우의 수 분류가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 할게요. 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막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막 암기하려고 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뭐만 받아들이면 끝나냐면 이거 있죠. 방금 나온 거. 이것만 받아들이면 이거는 다 사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번을 볼게요. 1번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an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k에다가 이걸 곱한 거. 근데 이거를 그대로 알파라고 바꾸면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그대로 k 알파가 되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계속 이렇게 n이 커질 때 해당하는 어떤 값인데 그 값이 정해져 있다. 사실은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거기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건데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일련의 과정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되고 분모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극한과 부등식에 관한 정리는 문제 그 기역 니은 디귿 이 합답형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3번 부분은 따로 떼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정리는 암기를 하셔도 좋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문제에서 굉장히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녀석이라서 이건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여기 1번, 2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라고 읽으며 기호로서 수는 아니다. 그래서 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아니면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이게 대신 어떤 극한값 an 이 극한값으로 표현되었을 때만 우리가 그 임의적으로 이거를 알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사실 이 무한 자체를 계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리미트는 약자이고 이건 필요 없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이게 알파를 어떻게 정하냐 이 문제인데 이 경우는 뭐 센으로 치면은 A 단계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옛날에 더하기 빼기 하거나 아니면 뭐 곱하기 뭐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중에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대충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렇게 분수꼴이 나와 있고 빼기꼴이 나와 있는데, 먼저 분수꼴은 이 차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함수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똑같이 이렇게 무한히 증가하더라도 이게 1차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3차 함수는 더 가파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n이라고 했을 때 n이 무한히 커지면 당연히 x보다는 x제곱이 좀 더 클 것 같지 않나요? 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3제곱이 더 클 테고 x4제곱이 더 클 테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라고 돼 있고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이 차수 이렇게 경우 나눠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이거 딱 보면은 여기는 1차죠. 1차라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될 테고, 이건 여긴 2차라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보면 이 위쪽에 있는 게 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더 큰데 그게 얼만큼 큰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밑에 있는 그래프랑 위에 있는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점점 커져서 이게 x가 무한히 커질수록 이게 커질 거란 말이죠. 이 차이도 무한히.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음수 부호가 붙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계산했는데 무한대다, 거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가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분의 2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둘 다 2차로 같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양쪽 진영에서 어떤 애가 제일 센지 그거를 보면 여기는 2차니까 얘가 제일 세겠죠. 왜냐면 아까도 비교를 해봤듯이 얘랑 얘랑 붙으면 당연히 얘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얘만 남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다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제일 높은 차수만 보면 돼요. 이건 경험적으로 일단 저절로 체득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제일 큰 애 말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다고 하면은 x제곱만 남죠. 그럼 이렇게 지워주면 그대로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3x제곱 더하기 1분의 x다 하면은 여기서 리미트를 해줬다고 하면은 함수로 이해를 하면 자, 이렇게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3x제곱 더하기 1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 차이를 또 보면은 이 차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이 차이가 무한히 커져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냥 0이라고 쳐주는 거죠. 왜냐면은 차수가 밀리니까 이게 이 차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무한 빼기 무한꼴의 부정형에서는 약간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다항식의 극한은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형태는 아니니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형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런 형태 굉장히 자주 나오죠. 나올 거예요. 이게 뭐 변형되든 뭐 분수가 붙든 하든 뭐 어쨌든 이런 형태를 제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풀죠. 여기다가 이렇게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합차 공식을 써서 이거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x제곱으로 바꿔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 밑 이렇게 되면은 2x분의 이 방법을 안 하니까 쓰기도 귀찮네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위아래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 뭐 해가지고 여긴 2고 여기는 뭐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x분의 2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왜냐면 x가 한없이 커지므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워주고, 그러면 2분의 2에서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합차 공식 써주는 거 사실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 루트 x제곱분의 2x에서 이 루트가 문제잖아요. 이 루트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루트가 문제인 건데, 이 루트를 어떻게 푸냐면 이 안에 있는 2차식을 그냥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 정도는 수원 수투를 열심히 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모양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대로 x 더하기 1 빼기 x에서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야매로 하는 건데 전 이게 되게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야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1을 더했잖아요. 이 1을 더한 상태에서 이 계산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마지막에 그 최고차항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 상수항이 최고차항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항은 내가 1을 더하던 2를 더하던 3을 더하던 뭐 100을 더하던 이건 어차피 없어져요. 마지막에 x로 나눠지든 x제곱으로 나눠지든 해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그 계산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극한의 세계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아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계산하라고 했다 하면은 이거를 막 합차로 막 위아래 곱하고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짜증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완전 제곱꼴로 못 만들죠. 그래서 위아래에 루트 x를 곱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 설명한 이 방법, 이걸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다시 쓰면 이게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계산하기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킬을 능숙하게 쓸 수 있게 연습을 하면 아마 계산을 빨리 하는데 적어도 이 형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까 무한수열을 배웠고, 여기서는 무한수열의 종류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죠. 공비, 아니다. 등비, 등차. 물론 여기서 더 심화하면은 갭이라든지 뭐 개차라든지 막 나오는데, 이거를 충실히 하면 그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문제 내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는 뭔진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식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설명을 하면, 등비는 B가 같죠. 그래서 이 B가 같다는 거는 계속 곱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곱해지냐면 R이 그래서 공비가 되고, 첫째 항이 A. 근데 보통 등비 수열하면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것도 다 무한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첫째 항이 1, 공비가 1이면 되고, 이 경우에는 첫째 항이 6, 공비가 마이너스 1, 이 경우에는 첫째 항이 0, 공비가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첫째 항이 1, 그리고 공비가 0, 이런 경우도 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이게 이따가 보겠지만 증명 문제에서, 증명이라기보다는 참거짓 판별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보통 뭐 AN하고 BN을 그냥 줬을 때는 잘 푸는데, 만약에 여기에 조건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등비수열 AN, 뭐 아니면 등차 BN, 그런 게 붙었을 때도 이런 조건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왜냐면은 등비라고 하면은 보통 뭐, 네,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레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고요. 그리고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이 부분은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뭐 당연히 1보다 크면 여러 번 곱하면 무한대가 될 테고, 1이면 아무리 곱해도 1이고, 이 사이에 껴있을 때는 0이고,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듣고 질리도록 들었을 테니까 알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이 해설을 만드신 분이 이런 거를 갑자기 넣어놓으셔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이게 성립하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불친절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할게요. 수학적 귀납법은 배웠죠? 수학 2인가 1에서.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일단 조건들을 찾아보면 h가 0보다 크고 n은 2 이상이면은 n은 2, 3, 4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을 해보면, 먼저 n이 2일 때 이 식 그대로 써서 증명을 할게요.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죠. 왜냐면 제곱을 하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지운다고 치면은 h제곱은 0보다 크다인데, h가 0보다 크니까 h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래서 n은 2일 때 성립하고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1 플러스 h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서 이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n은 k일 때 성립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양변에다가 각각 곱하기 1 플러스 h를 해주시면 이 부분의 식이 그대로 나와요.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얘는 원래 얘에 해당하는 부분 얘는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 얘가 더 크죠. 이거를 풀어서 보면은 1 플러스 k h 1 더하기 1 플러스 k h 더하기 k h 제곱인데 여기서 양쪽을 소거한다고 하면은 여긴 0이 되고 여긴 k 플러스 k h 제곱이 나오니까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 제곱이 여기 1 플러스 k 플러스 1 h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니까 증명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r이 1 플러스 h라고 하면은 여기 1 플러스 h 자리에 그대로 r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r의 n은 1 플러스 hn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거보다 크다 라고 여기 증명이 됐죠. n이 2 이상일 때. 그런데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한대로 가죠. 왜냐면 h가 0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고 위에서 나왔던 잠깐 나왔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무한대보다 크면 무한대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고요. 여기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돼요. 쭉쭉 넘어가고요. 자, 참 거짓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오랜만에 푸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능 끝나고 한 2달 동안 공부를 놓고서 놀다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일단 설명을 듣고 제 나름의 답을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시고 네, 멈추시고 풀어보시고 들어주세요. 네, 먼저 an 플러스 bn이 수렴하고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an 플러스 bn을 an으로 빼면 an을 빼주면 bn이 되죠. 근데 여기 수렴하고 수렴이니까 수렴. 그래서 이건 참이고요.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한다. 이거는 이거를 나눠주면 bn이 되죠. 그래서 수렴이고 수렴이면 수렴이다 라고 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일단은 이 나누기가 나오면 정말 반사적으로 나누는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면은 an이 수렴을 한다고 하면 an이 0으로 수렴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장이 되냐면 0을 0으로 나누면 수렴하는 뭔가가 나온다. 근데 이 0을 0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거짓이고요. 그리고 an, bn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하거나 bn이 수렴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여기에 설명을 되게 잘 해놓은 게 발레로 이용되는 건 진동이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니 2개 정도 더 추가하자면 똑같은 수열 뭐 1111 아니면 0000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n분의 1 n분의 1이 왜 중요하냐면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커지면 0이 되죠. 근데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쭉 더하면 그거는 발산해요.
이거는 뭐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전 모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쓰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AN이 수렴이면 뭐 이 합이 수렴이다. 뭐 이런 비슷한 모양? 이런 거를 발레를 들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냐면 AN은 수렴하지만 그 AN의 합은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고요. 그래서 먼저 다음 문제로 돌아오면 3번에서 AN, BN이 수렴하면 AN이 수렴하거나 BN이 수렴한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AN은 0, 1, 0, 1 이렇게 나가고 BN은 1, 0, 1, 0 이렇게 나가면 AN, BN은 둘 다 0, 0, 0, 0 나와서 0으로 수렴하죠. 근데 AN도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고 BN도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거 0, 1, 0, 1 아니면 뭐 1, 1, 1 이런 걸로 하면 거의 다 풀려요. 이게 수렴한다. 근데 만약에 AN이 1, 1, 1, 1이라면 이건 수렴이 아니라 진동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 그리고 수렴하고 발산하면 발산한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N, BN이 수렴한다. 근데 AN을 발산하면 BN은 발산한다. 이거는 한 번에 딱 생각이 안 드는데 한번 대우명제로 해볼게요. 아니다. 그렇지. BN이 수렴하면, 왜냐면 발산의 반대는 수렴이니까 BN이 수렴하면 AN, BN이 발산하거나 또는 여긴 그리고라 돼 있으니까 또는 AN은 수렴한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는데 BN이 수렴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뭐 1이라고 치면 11111 그러면 AN, BN이 발산하거나 AN은 수렴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만약 거짓인 거죠. 그러면 AN, BN이 발산. 발레를 이렇게 들면 되겠네요. 여기서 BN이 수렴이라고 했으니까 BN이 0000이고 AN이 만약에 0101 이라고 치면 AN, BN은 발산하지 않죠. 왜냐면 둘이 곱하면 0000이 되니까 수렴하게 되고 그래서 AN, BN은 수렴이고요. 그리고 AN은 진동하니까 발산이죠. 네, 이렇게 하면 풀렸네요. 그래서 5번도 거짓이에요. 지우고 할게요. 다음 6번 AN이 발산하고 BN이 발산하면 AN, BN도 발산한다. 이거는 가 맞죠? AN이 0101, B가 1010이면 AN은 발산이고 BN 발산인데 둘이 곱하면 둘 다 0이니까 수렴하죠. 그래서 6번도 거짓이고요. 그리고 AN하고 BN 더했을 때 수렴하고 AN이 발산한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분수꼴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AN이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AN의 극한값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문제를 왜 이렇게 냈나 모르겠네요. 이게 AN이 만약에 0101이라고 치면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면 BN은 뭐 10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AN이 0이고 BN이 1인 경우에는 0분의 1이 돼가지고 이건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이거를 의도하고 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뺐을 때 이렇게 알파라고 나오면 이거는 뭐랑 같냐면 수렴한다랑 같은 거예요. 알파로 나오면 수렴한다.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이다. 이거는 발산한다는 거죠. bn도 발산한다. 이거는 이것도 한번 대우로 한번 볼게요. 아니다. 대우로 보면 어렵겠네. an에서 bn에 뺐는데 어떤 정해진 값이 나왔어요. 근데 an이 무한대예요. 그러면 bn이 만약에 발산이 아니면 그 나머지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떤 정해진 값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가 있고 발산인 경우가 있는데, 발산인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발산이면 이 정해진 값이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산은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bn이 갈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에서 빼주는 격이 되니까 이거는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는 안 되고요. 만약에 베타, 즉 정해진 값을 무한에서 빼줬다라고 치면 이거는 베타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무한보단 작겠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무한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값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게 기존에 있던 게 무한이면은 그 뒤에서 빼주는 것도 그에 맞게 무한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네요. 참. 그리고 다음 an이 무한으로 발산하고 더했을 때 정해진 값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거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an이 만약에 n이라고 치고 bn이 뭐 마이너스 n 더하기 알파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줬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써주면 이러면 최고차항 개수로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발레가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an이 지금 보면은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다고 돼 있으니까 0도 아닐 것 같고,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거 참이라고 둘게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딴 건 확실한데,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나왔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등비수열이어도 이게 0000일 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걸 수 있고 1111일 수 있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노리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게 정해졌으면 an도 수렴한다. 이거는 아까 봤던 그 모양 그대로네요. an이 만약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면은 이 절대값을 했을 경우에는 다 1이 나오니까 알파가 1이 돼서 수렴을 하겠죠? 근데 수열 AN은 지금 진동하고 있으니까 수렴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그리고 AN에 대해서 0이다 이면 이것도 0이다. 등비수열 AN이니까 일단 첫째 항 A가 있을 테고, 그리고 아래 n-1 이런 꼴인데, 이게 0이 됐다는 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일단 A가 0이거나 그 경우에는 이 두 번째 AN이 0이다 이것도 맞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맞고, 그리고 A가 0이 아닌데, 뭐 물론 둘 다 해당할 수도 있고요. A가 0이 아닌데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러면, 네, 이러면 R이 0이 되니까, 이러면 이 경우에도 바로 맞다고 떠오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면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R이 뭐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하겠죠. 근데
이 범위 안에 들어와서 절대값을 하면 이 0하고 1 사이의 구간에 속하겠죠, R이. 그러면 이게 그 극한값이 0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이렇게 절대값이 벗기더라도, 즉 R이 이쪽에 0하고 1 사이에 있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건 이게 n이 한없이 커지면 이게 R이 0으로 가기 때문에 맞네요.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래서 이렇게 등비 수열로 나왔을 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AR n-1 이렇게 기본형 써놓고 경우 나눠서 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 할게요.